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여기 배가 보이죠? 요 배 위에는 여기 고기 잡는 어부들도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괜찮죠? 자, 오늘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자, 설장수의 한시 어옹입니다. 자, 어옹은 고기 잡는 늙은이란 뜻이죠. 자, 어옹. 옛날에 어옹 어부는 뱃설에서 물러나 자연에 사는 선비들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길잡이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어옹의 삶의 모습 관찰과 예찬, 설장수 한시 어옹 해석.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라고 국어 사전에 나옵니다. 자, 정치 이야기 넘치지만 정치가 사라져버린 현실, 어흥의 삶이 부럽습니다. 자, 이 작품은 어흥을 통해서 뱃설하며 지내는 삶, 부귀 공명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흥은 고기 잡는 노인으로 자연에 응가하는 선비를 뜻합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조선 선비들은 굉장히 이런 노래를 많이 한시 시조를 많이 썼습니다. 자, 명사성의 강호사시가도 있고요. 자, 채수의 석가산 폭포기도 있습니다. 강호사시가는 시조고 석가산 폭포기는 고전 수필입니다. 전부 다 자연에 응가하는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강호가 들어가는 작품들은 전부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자,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요즘 저에게도 전부 문제만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은 2년쯤 기출문제 수능 학평으로 충분합니다. 문제 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 보아야 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보기로 된 상황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 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자료입니다. 제 자료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평생 동안 뱃설을 멀리한 채 한적한 강호, 자연에서 응거하는 인물의 삶을 그린 한시입니다. 헛된 명예를 바라지도 않는다는 진술 등을 고려해보면 어옹은 사대부 출신이면서도 뱃설살이에 나서지 않는 인물로 짐작됩니다. 작가인 설장수는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걸쳐 여러 뱃설을 지낸 인물로서 뱃설살이 도중에 유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유배를 당한 시기에 지었다면 자신의 고난에 대한 회한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은퇴 후에 지었다면 평생 동안 뱃설을 하지 않고 응가하는 이의 삶에 대한 예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보기를 주겠죠. 외적 증거를 주고 이 질문을 할 겁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시상 전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행과 이행은 부정어를 매개로 인물이 멀리 하는 삶과 실제로 영위하는 삶이 각각 나타납니다. 좀 이따 본문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사행과 사행은 봄,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행과 육행은 부정적 대상, 여보마 행, 자줏빛, 거리 이런 게 있습니다. 부정적 대상과 긍정적 대상, 초록빛, 도롱이가 있습니다. 초록빛 도롱이, 오행의 자줏빛 거리와 육행의 초록빛 도롱이가 있습니다. 자, 자줏빛 거리, 가죽 거리는 세속적인 삶이죠. 초록빛 도롱이는 이건 긍정적인 삶입니다. 이 다른 색채 이미지로, 이건 자줏빛이고 초록빛이잖아요. 색채 이미지화 되어 대응됩니다. 칠행과 팔행은 묘사된 시적 상황, 칠행의 뱃노랫가락, 노랫가락이 나오고요. 가락이 정서 표현, 팔행에는 정서가 드러납니다. 그 시적 상황, 정황인 뱃노래와 이 팔행의 정서가 조응을 이루면서 시의 주제가 부각됩니다. 자, 일행의 추상적인 시의 헛된 맹해가 팔행에서 유사한 의미의 다른 시의 옥당배설로 표현되면서 일행에서 헛된 맹해 세속상이죠. 옥당배설 이것도 세속상입니다. 그죠? 이거로 표현되면서 시상의 안정감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자, 작품 읽기입니다. 자, 우리 한시를 읽을 때 한시 원문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뭐 외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헛된 맹에 이루려 조급하게 살지 않고 평생 동안 수운향을 쫓으며 살아가네. 수운향은 이건 자연이겠죠. 넓은 호수에 봄은 따사로워 안개가 천리에 퍼지고 풍경이 좋습니다. 예슬은 언덕에 가을은 높아 다리 한 척의 배로구나. 자줏빛 거리에 홍진엔 꿈자리에서도 가지 않으니 초록빛 도롱이에 삿갓으로 함께 걷고 함께 사라지네. 뱃노래 한가락이 흥취에 젖었으니 어찌 인간세상 옥당 볕을 부러워하겠는가. 자, 감상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헛된 맹해, 이거는 세속적인 삶이죠. 부귀 공명 이런 거겠죠. 뭐 전부 다 이렇게 살죠. 이루려 조급하게 살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어옹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세속적인 삶, 부귀공명 이거는 부질없는 것으로 화자가, 이 어흥도 그렇지만 설장수가 멀리하는 대상입니다. 평생 동안 수운향 쫓으며 살아가네. 수운은 물과 구름이잖아요. 우리 강산이 뭡니까? 강과 산이 자연이 되죠. 이것처럼 자연입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대위법이죠. 평생 동안 자연 속에서 자연의 향기를 쫓으며 살아가네. 수운향은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운 지방, 자,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대상이겠죠. 자, 이거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요거는 보니까 헛된 명이고, 요 다음 구절은 수운향이니까 요거는 헛된 명예와 수운향이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죠. 헛된 명예를 멀리하는 강호에서의 삶입니다. 자, 강호하고 수운은 같은 말 되거죠. 자연으로서 대위법이죠. 넓은 호수의 봄. 자, 봄 풍경이죠. 넓은 호수의 봄은 따사로워 안개가 천리에 퍼지고, 안개 낀 호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봄 풍경을 요번 따뜻하다, 요거는 뭡니까? 초각적 이미지죠. 그다음에 안개가 천리에 쫙 퍼졌잖아요. 이건 시각적 이미지죠. 봄 풍경을 촉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로 형성해 있습니다. 당연히 봄이니까 계절감이 나타납니다. 자, 예슬은 언덕에 가을은 높아 다리 한 척의 배로구나. 저거는 가을 밤 풍경이죠. 가을 밤 풍경인데 달이 배처럼 또 있구나 이 말이죠. 가을 밤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면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죠. 자, 이것도 계절감입니다. 자,
이런 삶,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사는 삶, 이게 바로 유유자적이 되겠죠. 강호의 봄과 가을에 보이는 풍경입니다. 자줏빛 거리, 자줏빛 거리는 이거는 세속의 공간입니다. 도성의 거리. 자, 홍진은 먼지잖아요. 우리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성의 어떠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홍진은 세속적 삶입니다. 꿈자리에서도 가지 않으니 꿈에서도 보기 싫다. 자, 세속적 삶을 거부하고 있죠. 초록빛 도롱이 삿갓으로 이 어흥이 이렇다는 겁니다. 초록빛 도롱이와 삿갓, 이거는 소박한 차림새잖아요. 그 비옷 입고 또 삿갓 쓰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자연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의지죠. 이런 것들을 함께 사라지잖아요. 이걸 하면 이런 사람 나도 살고 싶다 이거죠. 자, 번잡한 세속과 거리를 둔 소박한 삶입니다. 이거 어흥이 이래 살았다는 거죠. 뱃노래 한가락에 흥취에 젖었으니, 배를 타고 이래 노래 한가락 하니까 흥취에 젖겠죠. 자연의 흥취를 즐기는 만족감, 이건 노래가 나오니까 이거는 청각적 이미지죠. 흥취에 젖었으니, 이거는 흥취에 젖었다, 흥취를 빠졌으니, 젖었다로 보여지니까 이거는 흥취는 뭐 노래일 수 있겠죠. 노래일 수도 있고 또 그 모습일 수도 있는데, 노래라면 청각의 촉각화, 모습이라면 시각의 촉각화라고 공감각적 이미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우리 인간 세상 옥당배설을 부러워하겠는가. 인간 세상의 옥당배설, 옥당배설은 높은 배설입니다. 자, 옥당배설, 높은 배설을, 이거는 바로 세속적 가치죠. 그 일행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 다시 구체화되어 나왔습니다. 부러워하겠는가? 이건 서리법이네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리적 표현으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일행의 추상적 시어가 발행에서 구체화되면서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강호의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시죠. 칠은 율시입니다. 한시가 뭐 절구도 있고 율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오온도 있고 칠원도 있고 이렇죠. 자, 이런 거를 물을 때는 반드시 외적 중과 보기를 주고 물을 겁니다. 물론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좀 안 그럴 수 있죠. 자, 5글자로 되어 있으면 오원, 7글자로 되어 있으면 칠원입니다. 4줄로 되어 있으면 절구, 8줄로 되어 있으면 율시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성격은 관찰적입니다. 설장수가 어흥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설장수가 어흥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평생 동안 강호에 성가하는 삶에 대한 예찬. 자, 어흥의 삶의 흥취와 만족감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겠죠. 특징입니다. 화자가 어흥을 관찰하면서 예찬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속적 자연을 의미하는 대비적 시어로, 세속과 자연을 의미하는 대비적 시어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대조적 시어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또 표현하고 있죠. 어흥을 통해 느끼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 정서, 흥취와 만족감이 나타납니다. 감각적 이미지, 시각, 촉각, 청각을 활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계절적 배경으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풍경을 드러냅니다. 봄과 가을의 풍경이 있었죠. 대꾸적 표현으로, 대꾸는 비슷한 구절의 반복입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서리적 표현으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상적 시어를 구체화함으로써 일행과 발행이죠. 시적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